연금 하면 국민연금부터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요게 이것도 아는 만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받는 시기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납입하는 것도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고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좀 대략적인 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웃긴 거지만 개인연금은 낸 돈에 비례해서 받아요. 이 사람은 10만 원 내고 저 사람은 50만 원 내면 이 사람이 100만 원 받을 때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습니다. 비례해서 받는 겁니다. 수익이 더 나냐 덜 나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동일한 조건 동일한 상품을 가입했다면 연금액은 그 비례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받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제도예요. 제도. 사회제도. 사회제도다 보니까 약간의 일반 우리가 민간 사적인 연금, 사적인 금융상품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수학능력시험 대입이 제도잖아요. 제도. 수능 말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뭐 학종, 수시, 논술, 면접 뭐 굉장히 다양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혹시 저는 제가 나이가 50 넘었는데 저 대학 갈 때는 공부한 순서대로 대학 갔어요. 제도가 복잡하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때도 수능의 성적순으로 그냥 몇 점은 어디 몇 점은 어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예비고사, 학력고사 이 시대에는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를 쭈루룩 나열하고 그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놈은 서울대 가는 거고 그다음 뭐 스카이 연세대 가는 거고 그다음 밑에 쭉 가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집중하면 됐었어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사회가 좀 바뀌면서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재능도 중요하고 뭐 사회 과외 활동도 중요하고 뭐 이러다가 하면서 지금 복지제도가 복잡해졌잖아요. 이렇게 복잡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은 대학 갈 때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애가 둘이 있어도 실력은 똑같아. 그런데 제도를 더 많이 하는 애가 더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이라는 직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성적은 똑같아도 입시의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더 많이 알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 똑같아요. 국민연금도 알면 더 받아요. 나는 내란대로 내고 기다리면 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덜 받고요. 알면 더 받아요. 뭘 알아야 돼요? 그럼? 대표적인 제도가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추후납부, 뭐 반납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납부는 뭐냐면 과거에 안 낸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실직을 했거나 뭐 좀 사업을 그만뒀거나 여러 가지 뭐 이직을 했거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내가 안 낸 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동안 못 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금융상품을 생각하면 내가 안 냈어.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나는 과거는 못 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내가지고 뭘 해야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국민연금은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줬어요. 추후 납부. 이걸 아는 사람은 다 이용해. 사람들은 모르면 직장을 옮기거나 이렇게 뜰 때 안 내잖아요. 그러면 아싸 안 내. 1년 안 냈어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내기 싫고 기금 고갈되고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앞으로 조만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나이가 지금 어린 뭐 20대, 30대 초반 이 친구들은 좀 다른 얘기고 제도는 똑같이 있지만 가성비가 떨어져요. 지금 5, 60대의 가성비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40대는 중간중간 수준에 있고 20, 30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제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또 이번에 개혁이 될 거 아닙니까? 또 개혁이 되면 지금 받는 사람들 걸 개혁하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은 개혁의 어떤 결과물들은 전부 20, 30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겠죠. 개혁이 잘 될 리는 없고, 그죠? 더 안 좋게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젊은이들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죠? 사실 제가 여기저기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좋은 제도 때문에 기금이 더 고갈되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안 냈으면 안 낸 거 끝이지. 그죠? 과거에 안 낸 걸 왜 받아줘요? 근데 그 받아주는 제도가 추후납부 제도고요. 반납 제도는 뭐냐면 과거에 해지한 사람. 국민연금이 지금은 해지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해지가 됐어요. 해지는 뭐야? 나는 국민연금 싫어라고 해서 그냥 끝낸 사람들이에요. 추후납부는 해지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안 낸 거였잖아. 근데 반납은 국민연금을 아예 반환 일시금 받아간 사람, 해지한 사람들이에요. 해지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국민연금이 좋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국민연금 할게. 그래 그럼 좋아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해서 국민연금 받으세요라고 해서 가입시켜줬어. 근데 중요한 건 과거에 해지한 경력이 있어. 그럼 이걸 살려줘요. 은퇴한 사람도요? 아니면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미 연금 받는 사람은 안 되고 60세 이전에.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려준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회복지 제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민간은 말도 안 되는 네, 건데. 그럼요. 민간이 했다가는 난리 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는 걸 내 돈으로 주는 거니까. 회사도 망하고 중요한 건 이거는 수지 상등의 원칙에 의해서 내가 낸 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낸 걸 저 사람은 주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 회사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쟤는 놀고 있는데 쟤 월급 더 줘. 열심히 일한 놈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죠. 왜냐면 쟤 월급은 내 돈으로 주는 거니까. 그럼 쟤를 깎고 나를 더 많이 줘야지. 이게 일반적인 뭐 상식이잖아요. 근데 국민연금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싫다고 나간 놈, 뭐 옛날에 안 낸 사람 이런 사람 다 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진짜 사회보장 제도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러려고. 아니 그들이 약자는 아니야 사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제도의 취지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걸 약자를 보호한다면 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 반납제도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약자를 보호한다면 추납 반납할 수 있는 사람을 자격에 제한을 뒀었어야 돼. 아 소득 얼마 이하. 그렇죠. 얼마 이하고 얼마 이렇게 한 사람 해야 되는데 그게 제한을 두지 않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안 낸 게 내가 무슨 한 10년치를 안 냈어. 이걸 한 번에 내려니까 한 5천만 원 필요해. 그렇죠. 5천만 원 한 번에 목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추납이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어요. 강남에 있는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여성분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주부여서 안 낸 분들이 많고 직장인들은 남자들은 계속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주로 집에서 살림하셨던 분들이 주부들인데 이분들이 국민연금을 안 내시고 그냥 건너뛰신 분들이 많으셔. 이분들이 지금 와서 내가 연금이 부족한데 내려고 보니까 뭐가 국민연금을 살펴봤더니 국민연금이 과거에 안 낸 걸 낼 수 있게 해준대. 근데 안 낸 걸 내면 이게 연금이 대박 늘어나는 거예요. 안 내 그러면 무조건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그래서 무슨 뭐 1억 가까지 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돈을 한 번에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서민들 국민연금을 과거에 해지했고 어려워서 해지했고 어려워서 못 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내려고 받는데 충분히 이제 기간 가능한데 보니까 내려니까 한 번에 몇 천만 원 내래. 돈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못 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도를 알고도 활용 못해.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제도를 바꾼지 아세요? 추납을 하도 많이 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 과거에 안 낸 기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은 다 봐줬는데 기간을 제한해서 10년까지만 추납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서 기간을 제한해 버렸어요.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진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기간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럼 기간을 막아버렸으니까 이제는 못하겠네가 아니라 할 사람 다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럼 이제 누가 못해? 이제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아니 우리 엄마 아빠 때는 20년 30년 추납 다 받아줬으면서 나는 하려고 하니까 왜 10년밖에 안 되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세대들에게 불리해진 겁니다. 그죠? 이미 해야 될 정말 이 문제가 된 사람들은 다 속칭 헤쳐먹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또 고갈도 빨리 되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 기간을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낮췄어야지. 추납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얼마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사회적 약자 정말 국민연금을 조금 내시는 분들만 가능하지 많이 내시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도를 바꿔야지. 제가 할 얘기 많아요. 우리나라의 이 제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국회에 연금 전문가가 없어요. 도대체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정책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부자를 위한 정책이에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에요.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똑같네요. 원리가. 그렇죠, 맞아요. 똑같고. 근데 이번에 올해 나온 13 대책 보면 다 대출 완화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완화해주고 할 수 있게 해주면 결국은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 왜 원희룡 장관이 그런 대책을 내놨을까? 원인 딱 하나, 건설사가 망하니까. 건설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죠? 그 이유 맞아요. 이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부자들을 살려야 돼. 부자들이 망하면 그러니까 결정하는 겁니다. 다 같이 죽을래? 아니면 서민만 죽일래? 결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관련된 모든 결정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죽을래? 서민만 죽을래? 결정해야 돼.
그럼 어떻게? 다 같이 죽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민을 죽이는 겁니다. 안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들어가도 이 구조상. 네, 그거를 늦추고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라는 구조의 특성, 이미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자본주의 형성해오면서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라든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부자들을 살릴 수밖에 없게 맞춰져 있어. 점점 더 심해져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그거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우리 허리, 중산층을 강화하고 서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더 좀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되는 정책이 소득을 강화해주는 정책이잖아요. 소득을 강화해주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렇죠?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면 중산층 허리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한 놈이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젊을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소득을 강화하는 정책이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생산성이 떨어지잖아. 나이가 들면. 그때 이후에도 소득이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도가 연금제도. 연금 진짜 중요한 거네요. 개인의 어떤 노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흥망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사회가 소비가 받침이 되어야 돌아가는 사회거든요. 써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는 쓰는 게 미덕이 아니라 모으는 게 미덕이었어요. 야, 불 꺼라. 전기세 아깝다. 이러면서 저축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어야 돼. 왜? 우리나라가 성장했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지 모아야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성숙기 경제에 들어갔어요. 성숙기는 계속 모으고 쌓고 축적하고 있으면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인간의 몸하고 똑같아. 어린애들은 많이 먹어서 축적해야 크지만 성인은 많이 먹으면 비만이 돼요. 성인은 먹은 거를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지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우리나라 경제는 소비가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소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자산이 무엇인가 보면 부동산은 모으는 자산이에요. 묶이는 자산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 사기 시작하면 다 돈이 묶여버려요. 집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돼야 안 돼요?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아까 연금 같은 걸 강제하는 게 개인의 노후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럼요. 방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강제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쓰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해 줘야 돼요. 근데 국가는 지금 연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해주면서 연금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면 부자 감세, 부자들에게 유리해지고 세금이 덜 거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관념이라고 봐. 이 연금은 죄송하지만 서민들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가입하는 거 국가 경제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부자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연금을 가입해 주는 거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 살 돈으로 연금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에는 세금을 강화하고 연금에는 세금을 풀어줘가지고 연금을 다 가입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뭐 연금 파냐 안 파냐 뭐 이렇게 또 말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하게 되면 연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연금 나오는데 뭐 하겠어요? 다 써야지. 자, 그러면 쓰면 뭐가 일어나요? 소비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국가는 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면 세금이 당장은 덜 거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요. 소비가 되면 하다못해 기름을 넣더라도 유류세가 들어갈 것이고 뭐 먹어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갈 것이고 결국 쓰는 순간 돌고 돌아서 국가의 세수는 더 커져요. 세금도 있고 그 쓰는 게 또 경제를 돌리니까. 그럼요. 그럼 일자리도 더 늘어나.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크게 경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60% 70%가 됩니다. 부동산 자산이 30-4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0%야. 그 역효과도 많죠.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오르니까 오히려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부동산이 발목을 잡는.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의 지금 근로자들이 노후의 가장 핵심적인 노후 자산이 401k라는 연금 제도거든요. 미국의 퇴직 연금 제도. 미국은 또 S&P 나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국의 S&P 나스닥을 투자하고 뭐 여기 지금 증권사 방송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S&P 나스닥이 오른 이유 중에
뭐 핵심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S&P 나스닥을 직접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직접 해가지고 맨날 무슨 QQQ 스파이 해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 사실. 그냥 내 연금 자산, 내 간접 투자 자산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연금 자산이라는 게 30, 40대에 가입을 했지만 401k를 가입했지만 그것을 내가 5, 60대, 60, 70대 20, 30년 후에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전화해가지고 팔아달라 사달라 이런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자산이 묶여 있으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이고 상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연금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연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선순환을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연금 가지고 단타를 쳐요. 연금 펀드 가지고 ETF 해가지고 ETF 무슨 뭐 전기차 ETF 가지고 맨날 개인 연금 펀드 들어가지고 단타를 치고 있어. 국민연금이 어쨌든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공무원연금 같은 게 없는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그럼 국민연금을 일단 하나는 납입 안 한 거 납입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납입해라. 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리를? 일단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또 대상이 안 되시지만 임의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맞아요. 그게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임의 가입, 뭐 임의 가입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 국민연금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들 하시죠. 뭐 젊은이들은 임의 가입도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임의 가입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또 60세가 되면 납입 의무가 종료가 돼요. 더 이상 안 내는 거죠. 대신에 연금을 내가 64세 받는다. 그러면 60세부터 64세까지 4년간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 내서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아싸 이제 연금 납입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을 3, 4년 더 내서 받는 연금 수령액을 따지면 그 돈 가지고 내가 무슨 주식한다고 그 정도 수익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런 거 가지고 일단 다른 연금을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또 국민연금은 뭐가 있냐면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일찍 받는 게 조기 수령이고 늦춰 받는 게 연기 연금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일찍 받기를 원하잖아요. 빨리 받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65세가 정상 연금 수령 나이다라고 하게 되면 5년 일찍 땡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5년 늦춰 받을 수 있어서 7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받기 원하니까 일찍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국가가 일찍 받으면 그냥 똑같은 금액을 일찍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먹이 줄어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국가가 1년을 당겨받으면 6%를 감액을 해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100만 원씩 평생 받을 사람이 1년 당겨받음으로써 94만 원을 평생 받아요. 그러면 그게 아까 5년을 당겨받으면 그러면 6, 5, 30% 다운돼요. 70만 원씩 평생 받는 거예요. 그럼 누적을 따져보면 물론 내가 내일 죽을 것 같다. 그럼 당겨받아야죠.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100세를 넘어서 막 120세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더 웃긴 건 1년 늦춰 받는 사람이 있어요. 65세부터 1년 늦춰 받으면 6%가 아니고 7.2%씩 올려줘요. 그럼 5년 늦춰 받으면 7.2 곱하기 5, 36%가 올라가요. 엄청 그러면은 당겨받은 사람과 늦춰받은 사람은 60%가 넘게 차이 나는 거네. 더블 차이나 더블 차이. 왜냐면 100만 원 받은 사람이 당겨받으면 70이 되고 5년 늦춰받으면 136만 원이 되잖아요. 7이 14. 더블이 돼요. 더블이. 아니 일찍 받으면 그만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일찍 받는 게 좋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일찍 받으면 내일 모레 돌아가실 거면 일찍 받아야 돼요. 제가 계산해봤어. 그래가지고 일찍 받은 사람이 천천히 이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 늦게 시작했어.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맞으니까 이게 이제 점점 많이 급격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누적액에서 먼저 받아온 사람들을 늦게 받은 사람이 추월하는 나이가 있어요. 누적액 합친 게. 누적액이 추월하는 게 몇 살? 82세. 아 82세면 요새는 한창 다 80세 전에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에서 보시면 뭐 이런저런 사유 뭐 국민연금이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고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좀 일찍 받아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찍 돌아가실 거면 일찍 받으세요. 그런데 내가 평균 수명 기대연명 이상만 살 수 있다면 늦춰받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근데 70세에 받기 시작해서 82세 때 역전되면 12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역전은. 네. 근데 앞으로 100년을 살면 20년을 더 받는 건데 훨씬 더 좋은 거죠. 누적 금액이 차이가 엄청 많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당장 뭐 건강보험료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찍 받으시는 분에게 딱 정리해드렸어요. 소탐 대실 조금 더 받으려다가 대실 더 큰 걸 잃는다. 국민연금 입장에선 빨리 받아서 적게 받아주는 게 감사하잖아요. 기금고갈이 덜 되니까.
그죠? 사실 이 조기 수령 연기연금을 보고 있으면 이 제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 좋은 제도예요. 기금 고갈의 원흉이야, 원흉. 연기연금 제도. 1년 연기할 때마다 7.2%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냥 져야 되는데. 그죠.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아니, 사실 이게 없어져야 돼. 아니, 1년 늦출 때마다 7.2%. 내가 어디 가서 7% 수익을 내요. 그것도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연금 받아가지고 계속 놀릴 바에야 국민연금에 그냥 놔두면 1년 지나면 7.2%씩 더 준다니까. 이미 받기 시작한 사람이 이거 지금 알아도 소용없는 거죠. 조기 수령하신 분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취소할 수 있어요? 네. 이미 받은 금액 그럼 돌려줘. 아니요. 지금 받은 만큼만 빼고 그 비율은 빼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시되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연기연금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연기연금 제도도 몇 년 전, 수십 년 제도인데 그 당시에 금리가 높았을 때는 1년 늦출 때마다 7.2% 올려주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아, 그땐 그게 부담되지 않은 거구나. 연금 그랬죠.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네, 6%씩 깎아도 이 갭이 커도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는 그게 별로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 금리가 10% 20% 하던 시절에는 뭐 7% 8%가 얼마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금리잖아. 2% 3%.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원들은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지 저금리 시대가 지금 벌써 10년 20년인데 그럼 바꿔야지. 금리에 맞춰서. 그럼 어떻게 돼? 금리가 지금 2, 3% 떨어졌으니까 국민연금공단도 1년 늦춰 받으시면 7.2%가 아니라 한 2%씩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서로 상식적인 말이 되지. 근데 그 제도 안 받고 지금까지 놔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 비금 지금 이제 고갈된다. 뭐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잔고가 있는 거잖아요. 고간이 있는 거예요. 고간에 들어온 돈이 있고 나온 돈이 있어. 지금은 나오는 돈 대비해서 들어온 돈이 많으니까 고간이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 비금이 한 900조, 1000조가 되는데 이것이 한 1700조까지 커진다고 해요. 그죠? 더 커져 2040년까지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는 이제 들어온 돈은 없는데 나간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과 한 15년 만에 13년 만에 이 고간이 싸그리 그냥 고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고쳐야 된다고. 그렇죠. 아니 늦었어요 이미. 제가 방송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연금 개혁 안 돼요. 글렀어 이미. 예전에 했었어야 돼. 근데 이미 시기가 늦어버렸어. 그 수술 시기를 늦춰버렸어요. 의사가 딱 보니까 딱 암이 초기 뭐 1기 2기야. 수술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개기고 수술 안 해. 그죠? 그리고 또 있다가 왔는데 한 2기 때 왔는데 수술하셔야 됩니다. 지금 또 안 해. 그 3기 4기 말기 때 왔어요. 이제 급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의사가 뭐라고 해? 집에 가세요. 준비하세요. 안 된다니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국민연금은 길게 안 낸 기간도 내가 내서라도 길게 만드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건 현재 그런 거고. 그럼 지금 어린 친구들은 빨리 가입할수록 그 길게 되는 건데 빨리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금이 다 받아가서 고간이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돼? 들어오는 돈으로 줘야 돼요. 그해 들어온 돈으로 그해 줘야 되거든요. 수익률 날 수도 없고 고간도 비었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내는 사람들이라도 많으면 받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출산율 뭐 0.7명, 0.8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기 때문에 뭐 이게 2022년생을 다시 만들어낼 수 없잖아. 그죠? 이미 시간은 지나버렸으니까. 네. 그럼 지금 어린 친구들은 가입을 최소로 하거나 그 뭐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안 내거나 하는 게 그러면 어린 친구들한테는 안 낼수록 더 유리한 방송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상담한다면 중요한 건 내는 것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못 받지는 않겠지만 지금처럼 높은 연금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올 가을 뭐 내년 초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전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더 내. 너네들이 덜 받아. 너네들이 늦게 받아. 왜? 지금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금 받는 사람 걸 깎는 겁니다. 그럼 또 난리 나니까. 그렇죠. 그럼 난리가 나죠. 지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자, 국민연금 지금 20, 30대부터 쭉 국민연금을 한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오시면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시면 가장 많이 받으신 분들 계세요. 이분들이 뭐 많이 낸 게 아니라 어쨌든 최고 구간 내어 오신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65세가 63세 4세가 되면 연금 받습니다. 돌아가신 날까지. 근데 이분들이 낸 총액이 얼마냐면
내 인생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낸 총액이 1억 정도가 돼요. 1억. 자, 근데 그분들이 받는 연금이 얼마냐면 한 달에 200만 원씩 평생 받아요. 63세, 64세 시작하는데 200만 원씩 평생 받습니다. 그러면 뭐 몇 살에 시작과 관계없이 1년에 2,400. 4년이면 1억이에요. 와, 4년이면 본전 뽑는 거네요. 본전 뽑습니다. 4년이면 이분이 만약에 100살 사셨습니다. 그럼 거의 한 30년, 40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럼 원금의 10배를 받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까요? 더 중요한 거 그 1억 중에서 본인이 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절반은 회사가 내주고 절반은 본인이 냈어요. 본인 낸 돈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내가 낸 돈 5천만 원인데 내가 받는 금액은 1년에 2,400이에요. 아까 강남 재테크 얘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건 뭐 다 본인이 내셨지만 직장인들은 어쨌든 절반만 냈지 않습니까? 본인 내서도 그냥 정상적으로 봐도 1억 내는 거 1억 내고 나서 200만 원씩 원금의 거의 5배, 10배를 받는 것이고 실제 내가 직장인들을 내가 불입한 금액 대비하면 원금의 20배. 수익률로 2,000%. 그 요거 계산 다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지금도 되잖아요. 지금도 안 낸 거 이미 그 직장이 아닌 사람은 임의 가입을 해서라도 내고 안 낸 기간 내가 한 번에라도 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내서 받아서 그런데 이 그걸 소득 할 수 있는- 대출이라든가 제도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임의 가입을 하거나 지금 추후 납부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조금 더 그런 비율이 낮아져요. 불리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그래도 그 10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5배만 봐도 그게 어디예요? 너 일단 기본적으로 추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뭐 그 상계월 수가 한 10년 정도 나오니까 원금 받는 게 한 10년 걸리니까 30년 사시면 한 3배는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몇 살까지가 어느 정도 그 정도 다 되려면 지금 50대?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과거부터 내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면 뭐 20살에 학교 졸업하고 대학 안 가고 그리고 바로 직장 생활해가지고 쭉 하신 분도 계시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내가 무슨 뭐 30대 중반까지 놀다가 그제 와서 직장 생활 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딱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적어도 국민연금은 60대 이상 1960년대생들은 국민연금의 수혜자고 70년대생들은 좀 뭐 고만고만할 것 같고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그냥 그래도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자기가 낸 거보다는 더 받고 수익률로 뭐 그거는 앞으로 개혁이 어떻게 되는지 달라지는데 어차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55년이에요. 아마 더 짧아질 겁니다. 2055년. 그러면 90년대생들이 2055년에 65세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연금 딱 받으려고 했더니 기금이 없는 거야. 근데 80년대생도 마찬가지예요. 80년대생도 연금 10년 받았는데 기금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쨌든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연금이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제도를 존속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떤 개혁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면 국민연금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국민연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연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부족하지만 개인들이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국민연금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좀 덜 받아도 어차피 내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응?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예? 내가 배고프면 모든 게 다 불만이지만 배가 부르면 좀 이해력이 넓어지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파일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더 먹으려면 제가 덜 먹어야 돼요. 앞에 세대가 더 먹으려면 뒷세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먹기 위해서 쟤를 깎아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지금 뭐 개혁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손 들고 나오잖아요. 내가 이 총대를 매기 싫으니까. 그죠?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자꾸 우리가 문제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문제 해결 방법이 있어서 이 문제 해결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이 외부에 다른 데에 해결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지 말고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죠? 부동산 살 돈, 뭐 개인적으로 집 한 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갭 투자 이런 거 하지 말고 연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개인연금 제도, 뭐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풀어줘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오히려 가입하면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좀 뭐 애 낳으면 1,000만 원 주잖아요, 그죠? 연금 가입하면 50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그냥. 사례 중에 하나가 청년 무슨 청년 도약 계좌. 예, 그런 거가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네. 본인이 월급에서 얼마 내고 회사가 내주고 나라가 내주고 그러면 네. 나중에는 자기가 낸 돈의 막 3배인가 4배인가 받고 안 좋아요, 그죠? 그 계좌. 나쁜 제도예요. 누구한테요? 다 청년들에게. 왜요? 네,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있어요. 탈무드에 나와 있잖아요. 자식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 식사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러네요. 아시겠어요? 청년들에게 물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또 그 함정에 빠진 아까 그 노후에 목돈 갖고 있는 것과 연금 갖고 있는 거에 그 차이에 또 빠지는 네. 거예요.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가지고 40만 원 가입하는 애들이 30만 원 더 줘가지고 마련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5년 만에 예를 들면 뭐 한 5천만 원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좋아. 지원해 주려면 좋아. 대신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마련해 줘야지. 예를 들면 청년 도약 계좌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모으면 분양에 있어서 1순위를 줄게.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돈 모아서 내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집을 살려니까 돈이 더 필요하니까 내가 더 저축을 하자. 해가지고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니네들이 하면 돈 더 줄게야. 그걸 가지고 니네들이 뭘 하든 몰라. 그럼 제가 보기에 10중 8구 아무 금융에 대한 생각이 없는 청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기에 5천만 원 찾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부 다 코인해요. 또 날려먹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고기만 싹 던져주고 40만 원 하는 애들을 30만 원 던져주고 마치 국가는 뭘 한 것처럼. 그게 이제 표 때문에 단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그러니까. 집어넣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못 만들고 이 문제에서 온 것 같네요. 그렇죠. 돈을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에 대해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죄악이에요. 그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연금은 결국은 평생 쓰라고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확실해요. 그리고 지금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예를 들면 한 달에 40만 원씩 연금을 가입하면 국가가 30만 원 더 줄게. 저는 이런 제도 필요하다고 봐. 맞아요. 이건 5년 후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야. 당신의 노후를 보충해 주는 것이지. 그러면 나중에 3, 40년 후에 내가 낸 돈에 비해서 훨씬 돈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도 그때 일시금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국가가 평생 3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네가 나중에 일시금 찾아가? 그럼 다 회수. 못 찾아가요. 그걸 평생 연금으로 받아야만 국가가 유지해 줄 거야. 그럼 다 그렇게 가요. 그렇죠. 그게 연금 저축 제도지 않습니까?